네, 오늘은 그 철거와 재소전 화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재소전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사적인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판사 앞에서 미리 이렇게 재판을 구하는 그 일종의 이제 간이한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그 제출한 화해 조항대로 서로 이제 화해하는 그런 절차가,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소전 화해 제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분야라고 하면은 건물인도, 명도,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 철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소전 화해를 해두게 되면은 향후에 그 철거 관련된 분쟁을 훨씬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재소전 화해 관련해서 한번 그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혹시 공증으로 해결할 수 없나 라고 한번 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중인법 그 56조 공중인법에 따르면 이 철거는 공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철거를 위해서 어떤 공증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증은 그 금전채권에 한해서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건물 명도, 인도 관련해서는 그 예외적으로 그 공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공증인법 56조의 3인데요. 건물, 토지, 특정 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 행위의 공증 이렇게 해서요. 그 금전채권 집행을 위한 그 공증의 어떤 그 예외 효력 확장 정도로 해서 약간 이제 공증의 범위를 넓힌 겁니다.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일락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정 한계, 소위 말하면 이제 명도나 인도 관련된 그런 공증의 어떻게 보면 좀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차 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 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건물 인도 명도 또는 특정한 동산 이런 부분의 반환 이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공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임대차 관계, 그죠? 만약에 무단 뭐 점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의 그 말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명도하기 전 6개월 이내 작성되는 이런 경우란 말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법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시기적인 제한을 뒀는데 이걸 이제 뭐랄까요? 공증을 이제 함부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임대차 개시 당시에
임대인이 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임대인에 이끌려 가지고 그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그 공증이 되고 그게 이제 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가 그 좀 훼손되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이제 제한을 넣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는 재소전화해를 하고 뭐 이제 그 뭔가 문서를 다듬어 둬야 그게 나중에 저항감이 없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특히 이제 이 법에 따르면은 임대차 만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이잖아요. 6개월 이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이제 임차인이 순순히 이렇게 해주는 좀 하기 싫어도 해주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에는 그 이제 부합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그 되기가 재손화해라든지 공증이 되기가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그 명도를 위해서 공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게 그 뭐 기간 종료하기 전에 같이 두 사람이 공증인 앞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공증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은 재손화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하고 바로 직후에 이제 뭐 서류를 넣어서 서로 이제 합의하는 그런 절차를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물론 지금 그 건물 철거에 관해서는 지금 명도처럼 어떤 예외적으로도 공증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건물이나 토지 또는 특정 동산에 대한 명도, 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서 건물 철거 부분은 그 공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 판결 일반적인 그 판결 이외에는 재소손화해가 철거를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굉장히 어떤 그 재소전화해를 받아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해지죠. 그 재소전화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확정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성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더 이상 다투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철거 조항을 근거로 바로 집행 단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년 판결 재소전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확정 판결의 당해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재소전화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해서 준재심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재소전화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뭐 준재심 절차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그 보도된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 있는데 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죠. 결국은 토지를 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지상물을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임차인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재소전 화해가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임차인이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내가 법에는 매수
청구권, 건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려니까 포기했다는 부분이 억울해서 그걸 다투고 건물 철거를 이제 거부하고 소송을 했는데 바로 청구 이의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재순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청구 이의소송으로 바로 잡아달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결국은 임차인 원고죠. 청구 이의소송에서의 원고인 임차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원고 패소가 결론됐는데 재판부 취지는 이 원고인 임차인 그리고 피고인 임대인 사이에 건물 철거하고 부지 인도하기로 하는 이런 내용의 재순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의사이겠죠. 결국은 그 내용에는 이런 재순화의 내용에는 원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도 포함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꼭 이제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 간의 의사가 명백하죠, 그죠? 그걸 만약에 재수준 화해로 담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한 적 없는데 라고 이렇게 다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명백히 그 문헌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순화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간 끝나고 나면은 건물을 그냥 철거하고 그대로 토지 인도한다 이런 정도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결국은 법원이 해석하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거는 건물 철거를 하지 않고 돈 주고 상대방이라고 하면 임대인 아닙니까? 토지 임대인한테 그거를 팔고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그 모습인데 거기에 정반대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고 그대로 나간다라고 하는 취지니까 결국은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순화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됐다면 그것들에 반해서 원고가 재순화 절차에서 포기한 매수 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고 그 매수 청구권을 청구 이의 사유로 삼아서 그 재순화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재순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재심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이 화해 내용에 강행법규 위반 내지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바로잡아지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원으로서도 재순화해를 할 때 이 화해 내용에 이런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법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권유를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포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바로 그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 법원이 이제 화해 제도라는 자체가 서로 이제 합의해서 들어오는 절차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되도록이면 존중해주고 그리고 별 이상이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일반 재판보다는 아무래도 서로 합의된 내용을 꼼꼼히 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이런 강행법규 위반된 내용들이 재소노화해로 통과돼 버리는 화해 성립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재심 사유가 없는 한은 확정 판결로서 효력 다투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철거 분쟁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토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재소전 화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임대차 과정뿐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어떤 건물 철거 무단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재소노화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지금 생각은 이렇지만 또 나중에 바뀌기도 하고 상황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재소노화를 좀 한다. 물론 공증이란 제도가 있다면 공증이란 제도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 철거 집행을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공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판결 말고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소노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